암호 알고리즘의 안전성에 대해서 이제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암호 프로토콜도 그렇고 알고리즘도 그렇고 이게 안전하다라고 증명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얘가 안전하다는 걸 어떻게 아냐? 한 10년 썼는데 발표되어 있는 허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무지 안전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써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즘은 워낙 이 정보보호가 중요해지고 있고 군사적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쁜 사람들, 소위 말하면 자기의 기술을 합법적인 좋은 일에 쓰려는 게 아니라 불법적인 일에 써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는 암호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쓰더라도 그것의 안전성이 충분히 어떤 증명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제 현장에 실제 사용을 한다. 왜냐하면 이게 안전한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 현장에 투입했다가 크게 손실을 입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전성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 암호 프로토콜, 암호 알고리즘 쪽으로 이제 석박사를 하는 경우에는 설계하는 노력은 5%, 95%는 그 설계된 것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데 시간을 다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제가 공부할 때는 그렇게 안전성 증명을 95% 하지 않고 설계가 90, 안전성은 한 10% 정도 하는 세대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위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안전성을 따지는데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데 이거는 좀 저거 자체를 가지고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요즘 많이 쓰는 방법은 요 게임을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이 게임을 가지고 증명하는데 왜 나갔나? 증명하는데 이 게임은 뭐냐 하면은 암호문을 공격자가 두 개를 똑같은 크기의 서로 다른 평문을 줘요. 그러면 이 챌린저가 얘한테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암호화해서 줍니다. 그러면 얘는 이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받은 암호문이 M0를 암호한 건지 M1을 암호한 건지를 맞추면 돼요. 그래서 맞출 확률은 기본적으로는 찍어도 50%입니다. 그러면 실제 수학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확률이 어떻게 된다더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 나오는 확률이 무시할 수 있는 정도 되게 작다. 그럼 안전하다.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되게 쉽게 뚫린다. 그러면은 안전하지 않은 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 증명을 할 때 여기 애드버서리 모델이라는 걸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공격자의 모델. 공격자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라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얘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냐. 그런 정보를 갖고 있으면 얘가 맞출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 그렇게 해서 안전성을 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볼 차례인데, 여기 있는 공격들. 근데 이런 공격들을 논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암호 알고리즘은 전사 공격에 대해서는 안전해야 돼요. 전사 공격. 전사 공격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해보는 거예요. 키가 128비트면은 이에 128비트, 이에 128개의 키를 다 해보면 언젠가는 암호 키를 찾겠죠. 그래서 불가능한 건 별로 없는 거예요. 전사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워낙 키들이 현재 컴퓨팅
능력에 맞춰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컴퓨팅 아주 비싼 컴퓨팅을 갖고 와서 여러 개 컴퓨터 갖다 놓더라도 이에 128중계를 다 테스트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따지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 공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해야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따져보는 게 뭐냐? 이런 것들 따져봐요. 공격자의 능력이에요. 공격자가 이런 능력만 할 수 있을 때는 확률이 어떻게 되냐? 요것만 할 수 있을 때는 확률이 어떻게 되냐를 따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암호문 단독 공격은 암호문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암호문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당연히 CB는 얘 갖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CB 말고 얘는 M0, M1이 아닌 다양한 문서들의 암호화된 어떤 암호문들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암호문을 한 100개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걸 깨는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걸 따지게 돼요. 근데 얘가 갖고 있어야 되는 암호문의 개수가 뭐 2에 128비트니까 뭐 2에 127승. 그럼 뭐 거의 반을 갖고 있는 거죠. 가능 암호문에. 그러면 깰 수 있다. 그럼 별로 또 그거 자체가 그러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 많은 거를 실제 확보한다는 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게 암호문 단독 공격이에요. 암호문 단독 공격. 그러니까 공격자가 뭐만 갖고 있어요? 암호문들만 갖고 있어요. 여러 개. 같은 키로 암호화된 내가 지금 깨려고 하는 그 K로 암호화된 암호문을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저 CB를 보고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뭐가 되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기지평문 공격은 암호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공격자는 암호문과 그것에 대응되는 평문을 갖고 있어요. 쌍으로 갖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M0와 M1을 암호한 거는 없겠지. 그 쌍은. 그거 있으면 그냥 답을 맞출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이제 암호문들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데, N개를 갖고 있다 그래요. 평문과 그 평문을 우리가 지금 타겟팅하는 키로 암호화된 암호문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기지평문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자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 갖고 있으면 저거를 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냐. 그 다음에 선택평문 공격은 공격자가 자기가 원하는 평문에 대해서 암호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우예요. 얘와 차이가 뭐예요? 얘는 쌍으로 갖고 있지만 쌍으로 갖고 있는 그 쌍들에 대해서는 그 공격자가 어떤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우연히 확보한다고 보든가 아니면은 주는 것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챌린저한테 여러 M에 대해서 암호해서 줘. 그러면 쫙 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CB를 갖고 해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좀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자기가 필요한 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얘는 처음에 한번 10,000개다. 그럼 10,000개를 요구하고 받고 끝이에요. 추가적으로 못 받아요. 선택 암호문 공격은 계속 달랠 수가 있어요. 이거 하다 보니까 요런 M에 대한 암호문을 갖고 있으면은 깨는데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달라는 거예요. 계속 달래요. 그래서 하는 게 선택 암호문 공격입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밑으로 갈수록 공격자의 능력은 어떻게 돼요? 세지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깰 수 없다. 확률이 되게 낮다. 50%보다 아주 조금 무시할 정도로 높다. 그러면 그 알고리즘은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실세계에서는 암호문 단독 공격은 실제 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공격이겠죠. 우리가 인터넷 들여다보고 있으면 암호문들이 지나갈 테고 계속 똑같은 키로 암호화된 암호문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내가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수집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독하려고 노력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돼. 얘도 좀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막 암호문을 수집했는데 그런 암호문 중에 어느 정도 일부는 나중에 어떻게 돼서 노출이 돼서 평문과 암호문 쌍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택이나 선택 평문 공격은 암호문 공격이 아니구나. 이제 설명 좀. 선택 평문 공격은 실제 일어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얘도 뭘 해볼 수 있냐면은 실험실에서 해볼 수 있어요. 실험실에서 이렇게 공격자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 얼마만큼 안전한가, 깰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는 해볼 수 있어요. 선택 암호문 공격은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평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암호문을 선택을 하면은 그거에서는 평문을 주는 거꾸로 되는 거고요. 방금 얘기한 게 이제 추가적으로 달라는 게 적응적 선택 평문 공격이에요. 적응적. 그러니까 얘는 내가 한번 요구한 다음에 그 요구된 결과를 막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그런 걸 또 달랠 수 있고 또 달랠 수 있는 게 적응적 선택 평문 공격이에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은 적응적 선택 평문 공격에 대해서도 이 알고리즘이 안전하다. 그러면 대단히 안전한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류해 보면은 이제 다들 암호문 단독은 공격자가 암호문을 n개만 그냥 갖고 있는 거고 기지평문은 쌍을 n개로 갖고 있는데 선택할 능력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평문에 대한 암호문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선택은 자기가 평문을 결정해가지고 필요한 암호문들을 얻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해독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 암호문은 거꾸로죠. 거꾸로. 암호문하고 평문을 거꾸로고요. 적응적 선택은 n개를 받은 다음에도 계속 요구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적응적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확률이 얼마다 라고 나왔어요. 확률이 얼마다. 그래서 안전하다. 아니면 안전하지 않다. 라고 나오는데 확률이 얼마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성공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 또는 필요한 데이터의 양 또는 컴퓨터 메모리의 크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는 그 공격이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격의 결과가 나왔더라도 너 어떤 형태로 공격을 했는데 그 썼던 공격의 알고리즘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의 복잡성입니다. 그거는 앞에 얘기한 이 n개가 진짜 몇 개냐. 조금만 갖고 있어도 깨면은 약한 거겠죠. 많이 필요하면 그거는 약한 거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만큼의 같은 키로 암호화된 암호문을 공격자가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또 현실성이 없을 수 있어요. 처리 복잡성. 뭐 그만큼 n개를 갖고 있는데 실제 자기가 알고리즘 돌려보면은 한 10년 걸린다. 뭐 100년 걸린다. 그러면 그것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속도, 그 다음에 저장 공간, 그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메모리의 크기가 얼마냐. 메모리 크기가 매우 크게 요구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이 얼마나 효과적인 공격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성공을 했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리고 그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해킹 프로그램 돌리기 위해서 헤더 프로그램에서 메모리가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되냐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복잡성의 척도를 논하게 되고요. 성공을 하더라도 어떤 성공이냐, 성공하는 결과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 성공. 완전 성공이라고 하면은 키를 발견한 거예요. 키 발견하면 끝이지 뭐. 다 되는 거예요. 광역 성공. 키는 발견 못 했는데
그거를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꿀 수 있는 키 없이도 바꿀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이럴 경우는 흔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거를 광역 성공이라 그래요. 인슨 성공. 인슨 성공은 어떤 한 암호문으로부터는 평문을 얻어냈지만 일반적으로 못 얻어내는 경우예요. 인슨 성공. 또는 이게 그 전자서명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위조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메시지에서는 다 위조를 못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일부만 성공한 거죠. 일부적인 경우. 그래서 이 위조의 경우에는 선택적 위조, 존재 위조. 특정 종류의 메시지 위조할 수 있으면 선택적 위조라고 그러고, 얘는 위조는 되는데 위조한 그 어떤 값이 그냥 뭐 의미 있는 값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랜덤한 값에 대해서 그러면 위조가 됐다. 쓸모는 없겠지. 우리가 원하려면 최소한 선택적인 위조는 해야 뭔가 공격에서 의미 있는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작은 성공은 정보 추출. 키에 한두 비트만 알아냈다든지 평문의 일부만 알아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정보만 추출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성을 논할 때 실제 성공했냐 안 했냐, 성공했다 그러면은 무슨 성공을 한 거냐, 완전 성공을 한 거냐, 광역 성공을 한 거냐, 인슨 성공만 한 거냐, 정보만 추출한 거냐. 그리고 이런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는 얼마만큼이었고 필요한 시간은 얼마만큼이었고 또 그 쓰기 위해서 그 또 하나 여기 빠진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시간 말고 비용이 빠졌네. 비용도 들어가요. 비용. 그거를 이제 그 어떤 공격하기 위한 툴을 또는 그 컴퓨터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비용. 그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 수 있거든요. 슈퍼컴퓨터는 안 되고 슈퍼컴퓨터 한 1억 대 있다. 그럼 깬다. 그러면 그것도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비용도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면 오늘 너무 일찍 끝낸다. 동영상이나 하나 더 볼까요? 네, 그냥 이게 진짜 녹화되는구나. 이게 2시간, 1시간이 참 애매해요. 진도 뽑기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거는 그 공격을 성공하는 방법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부채널 공격이라고 그럽니다. 알고리즘 입력과 출력 외에 다른 정보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것을 사이드 채널, 부채널 공격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시간과 전력 소비를 이용하는 거예요. 시간은 뭐냐면 입력이 주어졌을 때 출력이 계산돼서 소요되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넣으면 1초가 걸려. 어떤 데이터를 넣으면 1.2초가 걸려요. 그 차이를 통해서 비트들을 예측하게 됩니다. 얘가 뭐다. 별의별 거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그러니까 어떤 키를 넣어서, 키는 똑같은데, 이런 데이터를 넣었을 때 나오는 시간하고, 이런 데이터를 넣었을 때 나오는 시간이 다르면, 그 시간의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이 키의 값을 예측하는 거예요. 별별 게 다 되죠. 그래서 그런 거고. 전력 소비는 어떤 데이터 들어갔을 때 소모되는 CPU의 소모량을 재요. 근데 CPU의 소모량이 어떤 데이터에 따라서는 또 다른 거야. 그럼 다르면은 그 다른 것을 이용해 가지고 또 키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 비트 값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 또는 입력에 따라서
그 소요된 시간, 전력 소모의 양들을 찾아서 그 차이를 찾아가지고 해킹하는, 그러니까 값을 알아내는 것을 부채널 공격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써서 암호 해독을 시도하는 것을 부채널 공격. 주로는 시간과 전력 소모량. 그러니까 키 값을 바꾸면 또 소모되는 전력이 다르고. 그러면 요거는 요 정도 소요됐으니까 요 위치에 있는 비트 값은 1이겠네, 0이겠네. 그거를 막 해보면 키를 다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하는 방법. 어떻게 방어할까? 부채널 노출된 정보를 얻을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잴 수 없게 만드는 거지. 전력을 잴 수 없게 만드는 거지. 근데 그거는 쉽지 않아요. 오히려 부채널로 노출되는 정보를 줄이는 거예요. 줄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회로를 다시 디자인해야 돼. 회로를 다시 디자인해서 그 안에서 소모되는 전력도 소모도 똑같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연산을 수행하는 거에 따라서 소모되는 전력이 다른데 밖에서 측정하더라도 같게끔 되도록 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뭘 넣으면 돼? 약간의 더미 시간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면 나오는 시간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지금은 항상 일정한 시간에 출력이 나오게끔 여기서 안에서 회로에서 막고 있는 거죠. 그렇죠? 출력이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무나 이런 것까지 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암호 알고리즘을 그냥 우리가 C로 짜가지고 소프트웨어로 돌리게끔 하면 부채널 공격들이 쉽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암호 해독하려는 별의별 방법들이 다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가지고도 공격하는 기술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착한 사람도 발견해서 소개를 해주면 좋은데 착한 사람은 모르고 있고 나쁜 사람은 알고 있으면 계속 뚫리는 거지. 그렇죠? 왜 뚫렸는지도 모르는 거야. 알고리즘은 안전한데. 이거는 알고리즘의 안전성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칩으로 돌렸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100의 제곱을 구하나 2의 제곱을 구하나 시간이 같을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걸 같게 만들어줘야 예측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회에서 찾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가 이런 측면에서 어려운 거다 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